헬스 가족들의 연결 마디, 마디요.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처럼 진중하게. 손님은 오늘 하루 잠깐 찾은 공간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곳의 공기에 일종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것. 공간에 존재하는 규칙과 관계에 대해 다 몰라도 괜찮으니 늘 진중할 것. 주인도 다시는 오지 않을지 모르는 손님을 온 마음으로 대접하고 그렇게 배웅할 것. 서툴고 무례한 손님이 간혹 있더라도 모든 손님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 것. 공간을 삶으로 바꾸어 읽고 진중한 손님과 주인이 될 것. 그런 삶을 살 것. 삶을 여행처럼, 여행을 삶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적재의 바람 들려드릴게요. 잠시 여기 쉬었다 가세요. 부디 편히 잔뜩 짊어진 그 무거운 고민들은 잠시 여기 내려다 놓아요. 다 괜찮으니 활짝 웃음 지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느 날 떠나가고 싶은 날에 문득 겁이 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가끔은 그냥 하고 싶은 걸 해. 뭔가 좋은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들이 잊고 있었던 날들, 잊혀져 갔던 모든 바람들이 어느새 하나둘씩 떠올라 그댈 반겨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퀘스가족 여러분. 마디지기 최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모시게 된 동문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이디어 뱅크, 발로 뛰는 혁신가, 엔잡러, 멀티 포텐셜 라이트, 현대 고대 경영대 연구교수이자 코이카 제1기획 등등 정부 민간 분야를 종횡무진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발로 뛰는 자칭 지속가능 미래인 바로바로 클스 12기의 김기현 선배님입니다. 선배님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 너무 지금 소개 듣고서 지금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니 와, 너무 선배님 제 소개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진짜. 아니 사실 그 선배님을 섭외한 후에 제가 선배님의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인터넷 칼럼, 뭐 유튜브 정말 선배님 관련된 자료가 진짜 많아가지고 제가 사전 조사하는 재미가 좀 쏠쏠했는데 제 아이고. 소개 수식 어구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너무 이렇게 진짜 그 겉으로 보여진 그 좋은 면만 모아서 너무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와, 이제, 그렇게 소개드린 거 완전히 새롭네요. 너무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아 잘 봐주셔서. 선배님 그러면 제가 네, 간략히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드리 진짜 들으면서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해가지고 깜짝 아 놀랐습니다. 진짜요? 네. 제가 그게 뭐지, 간략히 뭐지? 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럼 저희 마디오 청취자분들한테 직접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12기 김기현이라고 하고요. 리더십 학교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정말 좋은 분들께 많이 도움도 받고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 후배님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저희 김기현 선배 전공이 정책학과 그리고 마케팅 소비자 행동이라고 알고 있어요. 요 전공 바탕으로 지금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선배님 주된 관심 분야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요렇게 적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이 이 분야에 어떻게 처음 관심을 갖게 됐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맞아요. 저는 그 리더십 학교 가기 전부터 리더십 학교 간 이유도 사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창출할 수 있을까? 뭐 통일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뭔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여하고 싶고 또 그런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이제 그런 마음이 하나 이제 저의 마음의 큰 기둥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네.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 작품으로, 뭐 음.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혹은 멋진 비즈니스로, 정부에서 뭐 의사결정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성향이 그 사람들에게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음.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특히 제가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이제 개인이 어떤 뭐 내 성격은 이래 이런 개인적인 심리나 개인적인 행동보다는 우리가 음. 사회에서 보이는 생각과 행동이 있잖아요. 그 사회 네.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노래가 유행하니까 이 노래를 다 좋아하네? 아니면 이 패션이 요즘 유행하니까 이런 패션이 한국에서 막 유행을 하고 있네? 뭐 이런 음. 것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어떤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정치적 행동이나 뭐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뭐 길거리에 나가서 뭐 촛불을 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저한테 되게 이 사회를 바꾸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의 행동이 되게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실물을 통해서도 많이 느꼈고 저의 관심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저한테는 이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해오고 또 공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 네. 선배님 그 프로필을 제가 뒤에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제가 쪼끔 읊어보면 북한 지역에 방송되는 라디오도 제작해 하셨었고 그리고 범죄 예방 캠페인 요런 것도 광고회사에서 하셨었고 네팔에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라디오도 기획하시고 그리고 기업 내 뭐 인권 캠페인도 하시고 친환경 사회를 위한 텀블러 사용 앱도 만드시고 정말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동을 많이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 오셨는데 다 이 사회 변화를 위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북한 지역에서 방송되는 요 라디오랑 네팔 히말라야에서 했던 라디오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요거 쪼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북한 지역에 방송되는 라디오는 제가 대학생 때 인턴으로 했었던 활동인데요. 그때 음. 이제 북한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라디오 송출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라디오 방송도 많고 뭐 종교적인 방송도 여러 가지 있는데 당시 제가 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열린북한 방송이라고 하태경 대표님이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의원 되셨는데 그분이 그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그 저는 취지가 되게 좋았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뭐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의 삶을 그냥 보여주고 뭐 남한에선 연애를 어떻게 해요? 뭐 연인이 되면은 뭐 스킨십은 언제 하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음. 하나요? 뭐 데이트는 어디서 주로 하나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젊은 대학생분들이 그런 뭐 자신의 삶을 북한 분들에게 AM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소개해주는 그런 라디오 방송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 그런 접근이 너무 좋았거든요. 당시에 제가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세미나 같은 거 가다 보면 항상 정치적으로 막 되게 거대 담론이 오가고 아니면은 뭐 음. 정치적으로 고성이 오가고 막 이런 이슈들이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가볍고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하는 것이 통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그 당시 이제 어떤 방송을 했었냐면은 유엔 인권 그 헌장이 있는데 그거에 그 기반한 방송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가 있나요? 남한에는 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이런 활동들이 나중에 이제 네팔에서 했었던 라디오 방송하고도 결국 똑같은데요. 히말라야에서도 결국 주민분들에게 어떤 그 일상생활에 되게 필요하고 그분들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음, 라디오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그 KBS 방송국 PD님들이나 엔지니어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일을 했었는데 그 북한이나 뭐 히말라야 위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정보,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되게 필요하고 밀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주민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재밌는 라디오 프로그램. 우리 동네 누가 A씨가 뭐 아니면은 우리 동네 중학생 학생들이 만드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이 되게 더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게 다 같은 맥락으로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인식이나 생각도 생기고 또 행동이나 삶의 방식도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음. 했었던 활동인 것 같아요. 어, 라디오 같은 이런 채널의 묘미는 그 청취자와 소통하는 것들, 이 스토리가 전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오고 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변화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느껴지기 좋은 채널인 것 같은데 실제 하시면서도 뭐 북한이나 히말라야에서 그런 청취자 간의 어떤 소통이나 피드백도 많으셨어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하진 못했는데, 네팔에서는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라디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 그 지역사회 주민이나 이제 학생분들이 직접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요. 그 북한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한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신 선생님들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하면은, 아, 예, 그 이탈 주민분들이, 저는 PD였고, 하태경 대표님이 사회를 보셨는데 어쨌든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같이 주고받고 이제 질문하고 그러니까 듣는 음, 사람도 되게 재밌죠. 이렇게 계속 피드백도 음, 주고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또 뭐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기자분이 궁금해서 북한에 대해서 더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음. 인터랙션들은 일어났어요. 어, 이렇게 좀 콘텐츠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가 이후에 또 네. 광고 회사에서도 일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네. 광고 쪽으로 또 직무를 옮기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도 그 다른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진로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관심사는 뚜렷하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사회에서 어떤 직업으로 풀리는 건지를 도저히 찾지를 못해가지고 네. 뭐 누구 쪽으로 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시험을 보기도 하고 뭐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첫 직장을 광고회사를 가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제가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사람들이 어떤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어, 이제 제가 경영학과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브랜딩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음, 사람들의 행동을 되게 변화시켜가지고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적인 캠페인이 되게 그때 유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음, 걸로 보여서 광고회사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옛날에는 물건만 파는 걸로 생각했는데 당시에 음, 회사가 우리는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우린 솔루션 컴퍼니다 하면서 어떤 음, 막 자꾸 뭐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의 솔루션도 내고 사회 문제의 솔루션도 되고 그러려고 이제 좀 많이 홍보를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음, 그런 거 보고서 나는 물건을 파는 광고에는 관심은 없는데 만약에 음, 이 광고라는 것이 혹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어떤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행동도 변화시키고 진짜 실제로 사회의 변화, 뭐 음, 비즈니스의 성공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너무 재미있겠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음. 거다. 그래서 그때 광고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 가게 됐죠. 그전에는 전혀 광고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 실제 근데 광고회사에서 이런
브랜드 캠페인, 그리고 소비자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시면서 좀 그런 갈증에 좀 해소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되게 재미있었고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으로 제 삶에 좀 중요한 키워드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거와 다르게 이제 또 다르고 가지고 있는 저한테 키워드는 이제 행동과학이라는 키워드인데, 네, 어,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에 집중하는 집단이잖아요. 광고회사라는 게.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의 행동에 집중을 변화시킨다는 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게 뭐 각종 기업이나 뭐 아니면은 정부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배웠어요. 그때 제가 당시에 예를 들면은 하나 같이 했었던 게 부산 경찰청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부산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를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경찰관 분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을 한다든지 어떤 뭐 조명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범죄를 줄이자 이런 거를 찾았었는데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행복했고 또 많이 이렇게 시야도 뜨이게 해줬던 것 같아요. 예. 음, 그, 물론 어려운 점도 있고 뭐 음, 되게 뭐 현실과 다른 이상과 다른 현실도 많이 있긴 했는데 네. 네, 선배님, 그러면 지금 그렇게 광고회사에서 이제 브랜드 캠페인을 하시다가 이제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랬어요.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첫 직장에서 다음 직장을 조금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제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실 직무는 하나의 수단이고, 이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다음 스텝으로 지금 나오시기까지 어떤 또 계기가 있으셔서, 옮기시게 된 걸까요?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제로 두 개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 개가 합쳐질 때 융합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나만의 어떤 새로운 콘텐츠들이나 기술이나 뭐 내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창출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직무는 뭐 나는 뭐 회계사야, 뭐 나는 과학자야 이렇게만 정립을 해버리면 그냥 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 여러 문법이나 그 음, 질서에 따라가면서 그냥 이제 차근차근 그 스텝을 밟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 두 가지를 합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새로운 나만의 콘텐츠들이 나온다고 나만이 만들어내는 가치들이 만들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음, 저를 예를 들면은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들의 행동에 관심 있는 행동과학을 중심으로 관심을 이제 가진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기획이었고, 근데 음, 이제 하지만 제일기획을 다니면서도 항상 불만스럽고 항상 뭐 고통스럽고 아니면은 좀 항상 갈증이 있었던 부분은 나는 이 사회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다뤄보고 싶은데 음, 자꾸 이제 여기서는 그냥 하는 척하고 끝나고 뭐 살짝 건드렸다가 됐다 이제 이슈 일으켰으니까 됐어 뭐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인 예인데 생명의 다리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유명했었던 당시 제일기의 캠페인인데 실제로는 자살을 늘렸거든요. 그게 이제 음, 당시에 뭐 국제 광고제 사항을 다 휩쓸면서 와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광고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인 자살을 예방했다라고 홍보는 엄청 했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몇 년 후에는 흉물처럼 버려지기도 했고 음, 실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자살률을 더 증가시켰어요. 그 지역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당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 사회를 더 건강하고 좋게 만들고 싶은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 그때 이제 다른, 다른 직무로, 완전히 다른 직무로 가야겠다. 나는 이것만 해가지고는 행복하지 않구나. 그래가지고 음, 이렇게 바꾸게 됐는데,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이제 혹시나 참고가 되실 수 있게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는 제가 또 그걸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 과학을 열심히 쫓았는데, 이 길이 아닌가 보네 하고 그냥 그거를
마치 이렇게 뒤돌아서는 것처럼 되게 나름대로는 음, 되게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죠, 그것도. 그래서 어, 행복과학을 했는데 이게 행복하지 않고 이거 나한테 어느 정도 맞지만 어느 정도 맞지 않네 하면서 이게 완전히 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제 돌아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막 떼내느라고 음, 음,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완전히 또 사회적 가치만 추구하는 집단에 간 거죠. 그 다음 집단이 이제 코이카였고 코이카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런 완전히 정말 사회 문제 해결하는 사회환경 문제 해결하는 데만 포커싱하는 음, 그런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 가서 제가 일을 이제 하면서 느낀 게 행동과학이나 재해기획에서의 그 접근법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음, 그게 저만이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음, 가서 이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를 조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공부를 더 하게 됐냐를 생각해 보면 그 분야, 그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분야가 재미가 있기도 하고, 이게 너무 사회에서도 필요로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필요로 하는 분야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진지하게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예. 선배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분야들이 정말 융합되어져서 또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고 다음에 또 활용되고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마치 막 제가 되게 잘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여기서 저기로 가고 저기서 여기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계속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음,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나 그 속안에서 또 저의 미성숙함도 또 많이 있었고 음, 그래서 돌아보면은 그냥 이 하나님이 뭐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요셉도 저기 가서 거기서 필요한 경험을 하고 모세도 저기 가서 그런 필요한 경험을 하고 다윗도 저기 가서 그런 필요한 경험을 하잖아요. 음,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저도 감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뭘 잘 뭐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라고 말하시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가 나의 삶에도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던 거구나. 예, 근데 음, 그 과정 속에서는 제가 조금 더 믿음이 더 성숙하게 혹은 좀 신앙적으로 혹은 성품적으로 성숙하게 제가 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음, 돌아보면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고 또 그 안에서 혼자서 좌충우돌하면서 네, 뭐 아파하기도 하고 뭐 음,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과 충돌도 있었을 거고 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한 어,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와,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었는데 뭐 제가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좀 많이 조심스럽고 좀 부담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하나 제가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건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 느끼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이렇게 온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이 되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되게 은혜라는 걸 요즘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되게 어려운 시간이나 시절에 있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뭐 모두가 네. 그러실 텐데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있으시다면은 아 그게 이제 한 5년, 10년만 지나도 완전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선배님, 근데 정말 저를 비롯해서 뭐 진로,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좀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에게, 어,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랬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어, 아까 말씀 주신 그 선배님 관심 분야에 관련된 좀 이어지는 질문으로 다시 조금 돌아가고 싶은데, 그 선배님이 쓰신 칼럼 중에 시민 의식을 명품처럼 팔 수는 없을까? 라는 제목의 칼럼을 제가 인상 깊게 읽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등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아젠다를 세우고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그 아젠다와 정책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작은 행동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어, 이 멘트가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무관심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의 실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력감을 가지고 좀 냉소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선배님이 이제 생각하셨을 때 이제 광고회사에서도 일을 해보시고 또 정부 그 코이카 쪽에서도 일을 해보시고 여러 활동을 해오셨을 때 개인의 행동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무력감을 극복하는 그게 첫 번째 카테고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의무감이나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 문화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크게는 그렇게 세 카테고리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일을 생각해 봤을 때 아니면은 기후 변화를 생각해 봤을 때 기후 위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무력감을 극복하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We can do it. 뭐 이런 희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겠죠. 기후 위기에 있어가지고는 당신이 행동하는 거가 이 환경 문제가 너무 커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는 생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쓸 수 있겠죠. 기술적인 부분. 요거는 이제 마케팅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행동과학 기술들이 좀. 그리고 아니면은 뭐,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통일이 되겠어? 뭐 이런 것들이나, 혹은, 어, 네,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위협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막 압도감을 느껴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고 통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세 번째로 도덕적인 측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교육이나 혹은 뭐 신앙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거는 이제 재교육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말하는, 그게 이제 개인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솔루션의 아주 일부죠. 전체 솔루션의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거와 별개로 또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고, 기업에서 비즈니스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이 개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정부나 기업에서 이렇게 거시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항상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그 정말 그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효과를 해치기도 하고 좋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해도 만약 아이들이 손 씻는 습관이 안 들여져 있다면은 뭐 거기 지어준 시설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우리가 아까 첫 번째로 뭐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줘서 감정을 좋게 만들고 아니면 친구들과 뭐 손 씻는 게임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에는 뭐 정부와 기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우리 삶의 행동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되게 미시적인 접근을 하는데 그 미시적인 접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거시담론을 이야기하시는 뭐 예를 들어 정치학자나 뭐 국제 정치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안 다루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뭐 2차 대전 때도 뭐 나치에서 이렇게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나 유대인 학살이나 이런 것들에 결국에는 다 프로파간다가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저항이 있었던 거지, 그런 재앙이 있었던 거지. 그게 우리가 뭐 어떤 막 이론적으로 막 거시담론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희가 통일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접근도 필요한데 우리가 내 개인의 삶에서 행동하고 인식이 바뀌지 않는데 그게 사실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음, 생각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예를 들면 유엔에서도 요즘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분야가 behavioral science예요. 제가 다루고 있는. 그래서 음, 어떤 조직 내에서든 뭐 조직 내에서 전략을 세울 때도 그렇고 국가가 정책을 펼 때도 그렇고 음, 결국에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행동을 못 바꾸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멋진 전략과 계획과 정책을 세워도 음, 기업 내에서도 워킹하지 않잖아요. 잘 음, 아시겠지만. 음, 그러니까 그런 밑단까지 정말 챙기지 않으면 우리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봐야 된다고 이제 저는 좀 주장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어, 그 선배님이 가장 그 소비자의 가까이에서 어쩌면 그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선배님이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지속 가능 미래인이라는 그 컨텐츠를 운영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소비자의 가까이에서 그런 스토리텔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걸까요? 아, 그건 그냥 제가 심심할 때 재미로 하는 거예요. 너무 근데, 재밌더라고요. 아, 그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에 저희 마디오도 구독하시고 지속 가능 미래인이라고 치시면 저희 김기현 선배님께서 정말 다양한 주제로 가수 임영웅과 정동원의 어떤 팬덤인 액티브 시니어 소비자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BTS 얘기도 하시고 쌀로 만든 빨대도 직접 드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아, 정말 네. 다양한 컨텐츠를 하시는데 그냥 선배님 재미로 하신다기에는 되게 컨텐츠가 너무 너무 유익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 유튜브는 또 왜 하시는 건지 궁금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의 개인의 행동이나 이 삶에 자꾸 와닿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저의 행동도 스스로 바꿔야 되지만, 음, 사람들에게 또 쉽게 다가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저만의 어떤 연구 세계에 빠져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요즘 다른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조금이라도 다루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사실 지금까지만 들어보셔도 정말 선배님께서 다양한 주제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계속 새로운 활동을 하시게 되는 그런 원동력? 선배님만의 그런 원동력이 되게 궁금해요. 원동력이요? 아, 제 원동력. 아니 제가 그 질문을 사실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네. 네,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대답을 잘 못해요.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오, 하면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회나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고 싶은 거는 저의 마음에 되게 정말 가슴 깊이 있는 뿌리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 크리스천하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음, 뭔가 그런 거를 위해서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생명을 써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음, 행동과학 쪽은 그냥 제가 재밌어서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의 목적하고 제가 재밌어 하는 거하고 합쳐지니까 그냥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한다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좀 자연스러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악적인 소양을 타고나신 분들은 계속 흥얼흥얼 대실 거 아니에요, 길에서. 음, 뭐 예를 들어서 예술적 감각을 타고나신 분들은 뭐 화장을 할 때도 되게 뭐 이것저것 해보고 뭐 옷도 음, 이렇게 저렇게 입어보고 그런 식으로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들만의 되게 특성과 개성이 그냥 음, 묻어나잖아요, 삶에서. 근데 음, 저한테는 이제 그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제가 음. 뭐 이거를 뭐 어떤 뭐 시간 관리를 내가 막 되게 잘해서 10분 단위로 쪼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 그냥 선배님, 나라는 사람한테서 음, 나는 냄새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음, 그냥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으신 거구나.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선배님, 근데 너무 멋있는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각자를 지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는데, 우리는 아, 살면서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 나가는 건데, 찾아가는 건데, 아까 선배님은 원동력이 뭔지 잘 대답을 못 하신다고 했지만, 방금 말씀 네. 주신 이 오리지널 디자인에 따라서 그냥 사시는 그게 자연스럽게 원동력이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답을 주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오리지널 멋있는 디자인 답이라고 그거 생각합니다. 진짜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 너무 좋아하는 개념인데 그 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진짜 오리지널 디자인인 것 같고 오리지널 디자인을 제가 찾아가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음, 그걸 제 생각에 제가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게 2010년인가 그때였는데, 오, 2010년이니까 10년 전이잖아요. 10년도 한 13년 전이잖아요. 제가 네. 오리지널 디자인을 처음 듣고, 이제 그때, 물론 그전에도 뭐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이런 노력을 계속 하잖아요. 음, 근데 그때는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당위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의 디자인 하신 부분들이 있구나. 나는 이런 디자인이구나. 나는 이런 패턴이구나. 이런 음, 색상이구나. 그래서 그걸 음, 찾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재밌는 지점을 하나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네, 뭐냐면요. 오리지널 디자인 제가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그걸 찾으려고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찾는 제 과정의 과정은 다, 그 과정 속에서는 저는 계속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저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했을 때는 이거를 내가 찾아오는 지금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고 발견했는데 그거는 제가 저를 찾으려는 여정을 포기하고 나서 온몸에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냥 어느 순간 드러나 버렸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찾았지? 했을 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음,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으려는 여정을 했지만 나는 그 네. 여정 속에서 나는 계속 실패했고 근데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당시에는 실패하셨다고 느꼈다고 했는데, 어, 지금 와서 그럼 보니, 아, 내 네,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제 조금 그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처럼 보이시는 걸까요? 그 당시에는, 맞아요. 당시에는 찾았다 하면서 되게 신나다가 아니네, 아니네 하고 이제 되게 화났다가 어, 찾았다, 되게 신났다가 아니네 이래서 이제 되게 실망하고 찾았다 해서 와 대박이다 했다가 이제 또 아니네 해서 이제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이제 붕괴했죠 붕괴. 이게 이제 포기다 이제 못하겠다 이제 뭐 이런 느낌 예를 들면 그럼 중간에 진짜 약간 포기하셨어요. 나 이제 오리지널 디자인 모르겠다. 오리지널 디자인을 포기했다기보다도 그 그러니까 저 스스로 그런 뭔가를 추구하는 끝에서 완전한 혼란을 만났던 것 같아요. 완전한 케이오스. 혼란. 네. 어떻게, 그 시간을 그럼 어떻게 지나보내셨어요? 그 제가 이겨낸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이 꺼내주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 근데 어느 순간, 지금은 그러면 나의 네. 오리지널 디자인은 뭡니다. 이렇게 딱 답변을 내리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게 어떤 답이 아, 나오게 되나요? 지금은, 지금은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떤 오리지널 디자인이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전략이라 치면 그거에 되게 모든 걸 맞춰서 이렇게 탁탁탁탁 모든 행동과 어떤 전략들이 있어야 될 것처럼 되게 경영 전략에 가깝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 지금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은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된 생명과 시간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에 그냥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디자인이다. 아,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뭐 예를 들면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고 혼란 속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을 명확하게 주시든지 정말 말씀을 오, 명확하게 주시든지 아니면은 환경으로 그냥 이끌고 가시든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냥 길이 열려가지고 간다든지 그래서 오, 그러니까 이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 성경에도 보면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나올 때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뭐 그거를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너가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을 대로 갔겠지만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음, 그리고 또 바울도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사람이 로마에 계속 가려고 그랬는데 음, 계속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갱스터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갱스터들이 음,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로마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방해물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냥 바울은 그 상황에 그냥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은 어 뭐라 그러죠? 그거 전용 비행기를 타고 로마에 가버리거든요. 이렇게. 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 그냥 되게 나중에는 그런 거가 아닐까 뭐 제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음, 그렇게 막 뭐가 경직되고 꼭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까 막 음,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하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 이게 사실 우리 생명이나 시간도 내 맘대로 줘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맘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면서 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어떤 나의 뜻이 잘 협력을 이루어서 어떤 콜라보를 이루어서 뭔가 이뤄내는 것처럼 약간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냥 그런 요즘에 제 생각은 뭐 이것도 무슨 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에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조함이나 그런 거가 거의 많이 없어졌죠. 음, 초조함이나 절박함이 많이 없어지고 음, 예, 하나님을 더 믿는 마음, 신뢰하는 음,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생겼으니까. 네. 네. 하나님,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 얘기 요지는 이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풀리고 음, 이게 뭔가 혼란스럽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시간이 사실 대부분이죠. 우리 삶에서 원하는 대로 따따따 풀리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음, 대부분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막 이해도 안 되고 막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게 오는데 또 가뜩이나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서 음, 더 정말 좋은 의도로 좋은 동기로 좋은 행동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방향이 뭐 예를 들어서 좀 안 될 수도 있고 음, 그런 시점들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 때 있어서 어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느낌? 저는 그런 거를 음,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막 산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천둥 소리도 들어보려고 하고 막 뭐 기적을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시고 그냥 다 모두가 사라져서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조용한 바람 소리에서 들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 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근데 그게 이런 질문, 이런 고민의 항상 끝은 너무 심플한 것 같아요.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 네. 옆에 그냥 딱 달라붙어서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너무 고민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괴로움 음, 속에서도 같이 하시고 즐거움 속에서도 같이 하시고 지금 어떤 방황 맞습니다. 속에서 같이 하셨고 그런 느낌. 맞습니다. 아, 선배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 좋아하는 말 중에 그, 발을 땅에 디딘 이상주의자라는 말이 있는데, 선배님 말씀 들으면서 선배님 되게 그 말이 잘 어울리시는 그런 행동하는 비전어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래서 앞으로의 선배님이 계속 해나가실 연구, 그리고 뭐 전해주실 메시지, 이런 변화들이 기대가 되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선배님의 어떤 비전, 혹은 꿈꾸시는 어떤 목표,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나눠주실. 저의 비전은 지금은 어 저의 비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로 이렇게 음, 말로 표현하기는 딱히 없고요. 대신 살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건 있어요. 그 방향성은 좀 더 그, 음, 어,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독립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독립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아까 오리지널 디자인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음, 내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산업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속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네. 대학 생활과 어떤 직장 생활로 이어지는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을 잘 보면 음. 결국에 어느 조직을 계속 생각하고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혹은 네. 서 말하는 어떤 직무들에 이렇게 음. 맞춰서 가는데 근데 그것도 일종의 지금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문법이니까 그게 무시하면 안 음. 되지만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세계가 많이 바뀌고 음. 앞으로 더 급격하게 바뀔 거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으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제가 독립적이라고 생각할 때 할 때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박스에다가 자기 진로나 생각이나 음. 이런 걸 갖춰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쫓아가면서 음. 어,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하되 항상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이렇게 세상에 지어진 집들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딱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나 개인으로서의 음. 모습만 자꾸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근데 좀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요즘 좀 뭐 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세상이 진짜 빨리 변하잖아요. 진짜 음. 빨리 변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도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음. 완전히 혁명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다 신분제 사회인데 갑자기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 믿던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 하인을 막 존댓말로 불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음.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맨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사회에 줬던 그 충격의 여파에서 이제 다시 그 여파가 사라지고 그냥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의 크리스천니티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우리 크리스천니티에 기반한 생각들이 되게 보수적이고 그 음. 시대에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아니, 시대를 변화를 선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뭐 메타버스 교회를 뭐 만들어야 되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고 음. 있는 유튜브 채널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 그 사회 변화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고 했을 때는 신은 이 시대를 다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대 변화를 다 알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는 조금 더 되게 그런 통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대 변화에 되게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현재 조직화되거나 아니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는 이미 너무 좀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도 지금은 대학에 있지만 대학이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 있을까? 그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저 스스로는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음. 뭐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에서 이런 자리를 해서 이런 거를 해야지. 음.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경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제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은 내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던 뭐 예를 들어서 후지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 바뀌면서 다 없어졌거든요. 음. 근데 그런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 되게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 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혹은 크리스천니티 문화 때문에 주어진 틀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정작 중요한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독립적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꾸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어떤 틀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좀 더 바라보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독립된 사고를 하면서 아 그럼 사회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러면은 뭐 저한테 적용해 보자면 아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끝이 아니구나 뭐 음. 그러면은 정말 본질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자 음. 이런 게 저의 업의 본질이잖아요. 음. 그러면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형식에 갇혀버리면 아 대학교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승진하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느 대학교가 더 좋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업의 본질을 생각하면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대학 교육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겠구나 앞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유튜브나 다른 콘텐츠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더 많이 받겠네. 실제로 나도 대학 교육을 교수님 수업에서 배우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배우는 게 더 재밌고 더 많이 배우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을 자꾸 바꿔 하기도 하고 하면서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삶의 방향을 좀 장황해졌는데, 그러니까 얘기하자면은 게임의 룰에 중독되지 않도록, 현재 이 게임과 사회의 룰에 중독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를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그 생각하고 행동하자, 그거인 거. 네. 음, 너무 멋있네요, 그런 얘기를 저는 선배님.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 동기분들, 뭐그 리더십 학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뭐 모임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동문분들이 어, 선배님한테 많이 연락 갈 것 같아요. 그 모임 아, 만들어 달라고. 선배님 더 그런 잘하신 훌륭하신 분들 많아서. 이런 거에 되게 같이 관심 가지는 분들, 그리고 선배님 최근에 그 공유 주셨던 그 지속 가능성 관련된 커뮤니티 만들려고 하셨던 것도 되게 관심 가지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열심히 저는 제자리에서 하고 있을게요. 또 알겠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네. 아, 선배님 너무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듣고 저도 너무 많은 용기가 되었는데 귀한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오로라와 해변가에서 나눈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귀한 시간 저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오로라도 보고 바닷가도 가보고 같이 이렇게 여러 군데 같이 돌아다니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꼭 같은 공간에서 한국 땅에서 아, 다시 벨라를 기다리면서 그럼 티비기 김기현 선배님과 함께했던 오늘의 마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 느껴지는 따스한 마디마디의 온기 용기를 전합니다. 마디오